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15강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행렬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고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선형 변환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 세 개의 개념, 행렬, 연립방정식, 선형 변환이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 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전부 다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총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A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어요. 몇 행 몇 열이냐면 M행 N열짜리 행렬이 주어져 있어요. 일부러 제가 이제 행렬도 안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A라고 하는 행렬이 주어져 있다면 이 A를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처음엔 당연하게 A 자체 M행 N열짜리 행렬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연립방정식으로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A란 행렬에다가 X를 곱한 것이 0이 되는 동차 연립방정식으로 볼 수 있고요. 이 동차 연립방정식에 무엇으로 볼 수 있다? 개수행렬로 볼 수 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X = 0을 안 쓰고 무엇만 보는 거예요? A만 보면 이 A만을 가지고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저 동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도 있었고요. 자, 해를 구하는 데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는 당연히 존재하는데 해가 얼마나 많이 존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하는 작업이 뭐였어요? 행렬 A를 변형을 시키는 것. 무엇을 가지고? 기본 행렬산을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A라는 행렬을 연립방정식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 가장 최근에 자, AX = 0에서 자, 이제 AX까지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자, X는 벡터가 들어가죠. 열 벡터가 들어가는데 몇 행 몇 열짜리 열 벡터가 들어가면 돼요. 자, 이제 M행 1열짜리 열 벡터가 들어가면 결과가 뭐가 된다? 우리 RM의 원소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 A를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정의역은 Rn. 자, 이제 무엇이에요? 벡터가 하나 곱해지면 결과가 뭐가 나온다? 다시 벡터가 된다. 자, AX를 뭐라고 쓰면 돼요? Y라고 써버리면. 자, 어떤 함수가 만들어지죠? N차원 선형 공간 Rn에서 M차원 선형 공간 Rm으로 보내지는 함수가 만들어진다. 자, 그런데 이 함수는 덧셈과 스칼라 곱을 보존하는 우리 선형 변환이라고 부르는 함수가 만들어진다. 역시 마찬가지. 항상 AX = Y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A라는 행렬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다? 선형 변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행렬 A를 보고 경우에 따라서 선형 변환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연립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다. 자, 행렬이 주어지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거꾸로 선형 변환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처음에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을 연립방정식으로 볼 수 있고 선형 변환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똑같은 생각을 먼저 선형 변환 T가 주어져 있다면 자, 선형 변환 T를 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정의역의 기절을 먼저 결정한다. 그래서 그 정의역의 기절, 자, 이제 우리 정의역의 기절 V1, V2부터 V1, V2부터 Vn. 정의역의 n차원 선형 공간이에요. n차원 선형 공간의 기절을 결정하고요. 자, 우리 무엇만 결정하면 돼요? TV1, TV2, TVn. 기저가 어디로 가는지 결정한 다음에 그것들을 열 벡터로 만들어버리면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그 행렬이 바로 무슨 행렬이 된다? 저 선형 변환을 행렬의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는 행렬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아까랑 반대로 선형 변환이 먼저 주어지더라도 우리 행렬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형 변환이 주어졌어요. 연립방정식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선형 변환을 보냈는데 tx가 뭐가 되는 것? 0이 되는 것을 구하자.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였나요? 선형 변환의 커널.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뭘 했죠? 저 선형 변환을 무엇의 곱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행렬의 곱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죠. 따라서 이것이 무엇이 되어버려요? AX = 0이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 동차 선형 변환의 커널을 구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0벡터가 아닌 또 다른 벡터 B가 들어갔어요. 자, 그럼 뭘 구하는 거죠? B란 벡터가 들어가면 AX = B라고 하는 비동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선형 변환의 무엇을 구하는 작업이다? 역상을 구하는 작업이다. 자, 연립방정식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역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립방정식 해가 유일하다? 역상이 유일하게 하나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형 변환과 연립방정식의 관계는 조금 전처럼 역상을 구하는 작업으로 봐버리면 같은 작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어요. 개수만 만들어버리면, 연립방정식 개수만 띄워놓고 보면 뭐가 만들어지죠? 행렬이 만들어져요. 자, 이걸 뭐로 볼 수 있어요? AX를 선형 변환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 주어지든지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행렬이 주어지면 그 행렬을 선형 변환으로 볼 수도 있고 연립방정식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선형 변환이 주어지면 그 선형 변환에 대응되는 행렬을 만들 수 있고요. 물론 기저가 결정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선형 변환의 역상을 구하는 작업이 무엇을 하는 작업이다? 연립방정식을 구하는 작업이다. 자, 그래서 순서하고 상관없이 이 세 개는 이제 우리 동치인 것이에요. 다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행렬로 표현을 하느냐, 연립방정식으로 쓰느냐, 선형 변환으로 쓰느냐. 제가 선형 변환, 선형 대수학에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 거의 대부분 무엇으로 귀결이 된다고 그랬죠?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그랬죠.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행렬에 관한 문제, 연립방정식으로 귀결이 된다? 사실 행렬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보여지는 이런 관점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던 선형대수학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게 절대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전부 다 같은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 행렬에 관련된 문제 하나를 풀었다는 것은 동치말이 뭐가 되죠? 선형 변환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푼 거예요. 또 뭐예요? 연립방정식에 관한 문제를 하나 푼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의 문제를 풀면 대응되는 두 개의 문제를 덮은 거랑 똑같이 생각해 주면 돼요. 연립방정식에 관련된 내가 문제를 하나 풀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한 거죠? 행렬에 관련된 문제, 선형 변환에 관련된 문제를 이미 해결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고요. 항상 그렇게 보는 관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행렬과 선형 변환과 연립방정식에 대한 관계를 하나씩 봅시다. 자, A라는 행렬이 주어졌어요. 물론 M행 N열짜리 행렬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행렬 A의 열의 수, M행 N열이니까 행렬 A의 열의 수 N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행렬로 본다면 열의 수예요. 자, 그런데 선형 변환으로 본다면, A가 유도하는 선형 변환으로 본다면 저 N의 의미가 뭐죠? 정역의 차원이다. 그래서 행렬의 열의 수는 선형 변환으로 본다면 정역의 차원. 자, 연립방정식으로 본다면 뭐죠? 변수의 숫자. 자, 변수가 n개짜리인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행렬의 열의 수 n을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행렬의 행의 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요. 몇 행 몇 열이죠? m행 n열이죠? 자, 이것은 선형 변환으로 본다면 정역이 아니라 공역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m행 n열이 만들어내는 선형 변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선형 변환이다? TA는 정역의 차원이 n차원에서 공역의 차원인 m차원으로 가는, 자, 이러한 선형 변환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으로 본다면 식이 몇 개가 주어졌느냐. 다시 말해서 m행 n열짜리 행렬을 가지고 동차 연립방정식을 만들었다면 식이 몇 개예요? 식이 m개고 미지수가 n개인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다. 우리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엔 행렬 A라고 하는 것은 행벡터들이 모여있고 열벡터들이 모여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A가 몇 행 몇 열이에요? M행 N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A라는 행렬을 이렇게 그리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자, 행벡터라고 하는 것은 요 1행 요 벡터죠. 2행 벡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행이 몇 행이에요? M행. 열벡터 죄송합니다. 열벡터라고 하는 것은 1열, 2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이 잘못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열벡터는, 자, 이제 몇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m행이니까 m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열벡터는 어디의 원소가 되나요? 열벡터는 RM의 원소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 열벡터는 RM의 원소이다. 아까 RM이 어디 있었죠? 공역이었죠. 자, 이제 행렬 A가 주어지면 A가 만드는 선형 변화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다? Rn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다? Rm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열벡터는 몇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m개의 숫자로 이루어졌으니까 열벡터는 Rm의 원소예요. 그래서 여기는 열벡터가 여기에 원소가 돼버려요. 자, 행벡터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1행, 2행 이렇게 만들어지는 벡터예요. 자, 행벡터죠. 자, 1행 벡터는 몇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순서상이 n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행벡터는 어디의 원소예요? 행벡터는 우리 정역 Rn의 원소예요. 자, 이게 당연하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빠르게 딱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열벡터는 몇 개가 있나요? m행 n열짜리
행렬이니까 열 벡터는 n개, Rm의 원소 n개가 열 벡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행렬은 행 벡터는 몇 개예요? m개. 자, Rn의 원소가 몇 개 있어요? m개. 있는 것이 행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행렬 A의 행의 수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공역의 차원이었고요. 딴 얘기를 하던 말았죠, 제가. 자, 죄송해요. 자, 그래서 우리 행 벡터가 생성하는 부분 공간은 어디의 부분 공간이 되는 게 당연하죠? 정역의 부분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